의원님, 주병기 위원장, 박상혁 의원님 그렇게 순서를 해주십시오. 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소영입니다. 오늘 초과세수로 인한 기금 사용의 용처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시된 4대 중점 투자 분야에는 언급돼 있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 전력망 건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전기 없이 돌아갈 수 없고 그게 AI, DC든 반도체, 팹이든 신규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면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보다 전력망 부족이 핵심 병목입니다. 전력망이 부족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40%밖에 안 되는 발전소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앞으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들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비용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금 한전은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기요금 구조상 이걸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것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전기요금에 전가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제 물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전력망 구축에 투자하는 경우에 4가지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하는 공장에서 나온 이익을 앞으로 새로 짓는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 기반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명이 긴 장수명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세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 역시 누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물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력은 모든 분야 그리고 모든 계층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능형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탑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략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민간 펀드로 할 건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금에서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정리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공개적으로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 몇 분 하시고 따로 지금 제가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지금 공개 회의를 너무 길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공개적으로 꼭 하실 분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분 몇 분 하시죠. 예,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 고민정 의원이 했던 얘기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나 반도체, 그다음에 GX 등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 명 플러스 양성한다는 3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 이 계획을 말할 때는 근거와 이런 방법이 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뉴스를 봐도 반도체 학과에서 대학의 반도체 학과에서 가리킬 교수들이 많지 않다. 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교육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오늘 뉴스였습니다. 결국 이 인력을 양성하려면 30년까지면 4년입니다. 5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교육부 총리님이나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론 이게 대학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큰 대기업이 함께 뭐 여기 K 뉴딜 아카데미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은 연동선상에 있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런 범부처 또는 정말 민간과 하는 총체적인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없다면 굉장히 이 목표 수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추가적인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국회에도 좀 많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좀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 비중이 40%입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나 국내 명문대 대학원생 비중이 아시아권 경쟁 대학보다 낮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1인당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도 아시아권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지금 AI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 될 고급 인적 역량을 배출하지 않으면 지금 AI 디지털 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인재 양성안을 바로 마련해야 됩니다. 네. 안두분 더 하시죠. 네, 기후 장관입니다. 아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우리 이상민님께서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를 줘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원전이 30%, 석탄이 30%, 가스가 30%, 재생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신호를 줄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반드시 지금 이상민 님이 말씀하신 그 체계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의 공급 파트만 이 가격 신호를 줘서, 사실은 수요 시장까지 같이 가격 신호를 줘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 준비를 단단히 하면 올 하반기 끝단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 시장에도 아까 전기차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요단에 들어오면서 그 가격 신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아까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30년까지 전기차 50%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하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는 사실 아주 그 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 이 목표를 그때 보니까 30년까지 50% 잡고 있더라고요. 신차 기준, 그것도 신차 기준으로.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에 의하면 여름철, 그러니까 피크 타임, 에어컨 많이 쓰는 시기 말고 네. 이 전기가 남아가지고 사실 뭐 강제로 발전 시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거나 이런 시기, 그 시간대는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격 신호를 제로로 주는 이제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국이나.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좀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연료 에너지 비용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고, 낮에 어차피 다 버리는 전기 다 사용하면 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편익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그 생각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러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기차 사면은 낮에 시간 잘 맞추면 거의 공짜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주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제주도부터 그 시범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전라도 지역에서도 그것을 확산하고요. 그러면 전라도가 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남는 쪽이다.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부터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전력망 기기도 지금은 일방향인데요. 양방향 AM기로 그러니까 바꿔야 지금 되고요. 기름값이 예를 들면 직장인들 보통 한 달에 20-30만 원은 들지 않을까요? 그죠? 네. 한 20만 원, 30만 원 들 텐데, 그거 낮에 적정한 시간대에 전기 충전으로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기차 히트펌프 그게 다 반응할 수 있는 수요단입니다. 그거 빨리 하세요 그러면.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언제나 속도가 문제라니까요. 네. 예산처 장관님한테 돈을 많이. 네, 빨리 돈 준비만 되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결론은 기후부 장관이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돈 핑계 대는데 안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